오늘 돈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 줄 분은 김승호 회장입니다. 그럼 이분이 대체 뭐 하는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간략하게 얘기하면 스노우폭스라는 글로벌 외식 그룹의 회장이며 전세계 11개국에 3,878개 매장과 직원 1만여 명이 있으며 연매출 1조 원을 내고 있는 한마디로 찐 부자입니다. 돈을 스스로 감정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풍족한 부를 이루는데 성공했다라고 김승호 회장은 이야기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인 5천억 자산가로 알려진 김승호 회장, 이분이 이야기하는 돈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 초입부부터 돈이라는 것은 인격이 있어서 돈을 존중하지 않으면 돈은 떠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돈의 첫 번째 속성은 돈은 인격체다입니다. 돈을 싫어한다고 말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은 모든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가둬놓으면 당연히 답답하니 돈은 밖으로 나가려고 할 것이고, 돈을 존중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는데 협조해주지 않을 것이며, 술집이나 도박에 사용한다면 돈은 자괴감을 느끼고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사랑해서 품속에 안고 있어도 안되고 보낼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돈은 다행히 뒤끝이 없다고 합니다. 과거 행동이 어찌 되었던 간에 당신이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한다면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돈은 당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판단해 보려면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돈은 소중한데 남의 돈은 전혀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 남이 살 때 혹은 회사 돈으로 살 때는 비싼 거 위주로, 이럴 때 뽕 뽑아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사야 할 때는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들겨가며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꼴불견인지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부분이지만, 내가 존중을 받으려면 남을 먼저 존중해야 하듯이 내가 돈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으려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죠. 돈은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항상 돈이라는 것을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든지 돈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의 가장 큰 속성 중 하나인 돈은 인격체다라는 말을 명심하고 돈을 함부로 하지도 말고 너무 사랑해서도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것, 이것 하나만 가슴 깊이 기억할 수 있다면 책값 이상의 값어치는 이미 충분히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의 두 번째 속성으로는 근면성실한 돈이 튼튼하다입니다.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라는 사람은 어떤 달에는 1,000만 원을 넘게 벌기도 하고 어떤 달에는 한 푼도 벌지 못하지만 1년에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입니다. B라는 사람은 매달 400만 원씩 꾸준하게 벌어서 1년에 4,8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1년간의 수익은 비슷하지만 후자처럼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돈의 질과 돈의 힘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강수량이 1000mm라고 했을 때 봄에 딱 하루 500mm 몰아서 내리고 가을에 딱 한 번 500mm 또 몰아서 내린다면 홍수 아니면 가뭄으로 인해서 절대로 농사를 짓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적절하게 2, 3일에 한 번씩 10mm씩 온다면 아주 좋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제 경험상 들쑥날쑥한 수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번 달에는 많이 쓰고 적게 번 달에는 적게 쓰고 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번 달의 지출 습관에 맞춰져서 적게 번 달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다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미리 돈을 땡겨 쓴다거나 하는 아주 안 좋은 습관들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적은 돈이라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수익을 가진 사람들은 어차피 다음 달 들어올 돈이 뻔하다 보니 그 이상의 돈을 잘 안 쓰는 습관이 있고, 그것을 계산하고 예측하고 지출을 조절하더라고요. 규칙적인 수입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서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의 세 번째 속성은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라는 건데요. 돈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돈은 돈끼리 뭉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10억이라는 돈을 모으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을 때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경우에 2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돈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불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 않고 1,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배수 혹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중력의 힘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복리라는 건데요. 주식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1%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주식이나 코인을 트레이딩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1%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1년 뒤, 즉 365일 뒤에는 1억이 37억 7,800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1%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겠지만 가능만 하다면
1년에 37배의 금액으로 불릴 수 있는 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런 복리의 중요성을 이해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돈이 가진 중력의 비밀 중 하나가 복리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스노우볼 효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돈은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돈의 속성을 알아서 돈을 이해하시는데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돈의 속성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돈의 속성이 뭐 어쨌다는 거냐, 돈을 어떻게 버는 거냐, 부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김승호 회장이 이야기하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린가 싶죠?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은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욕심이 앞서고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익률 같은 거에 현혹되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리스크를 살피지 않다 보니 모아둔 돈을 모두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일반 개미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욕심은 크고 마음은 급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작은 물건 하나 살 때도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때는 최저가를 찾는 데만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물건을 살지 말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어디 회사 제품이 좋은지, 가성비가 좋은지, 성능이 좋은지 공부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그런 게 없어요. 분명히 월급쟁이들이 1000만원 모으려면 꽤나 오래 걸리고 힘들게 모았을 건데 누가 사라고 한다고 덜컥 1000만원어치 구매를 해버립니다. 10만원짜리 구매할 때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1000만원짜리 살 때는 고민을 1도 안 합니다. 심지어 10만원짜리 물건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주식은 상폐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이 삭제되고 있다면서 난리를 치다가 마이너스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제서야 공부를 합니다. 이 회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미래가 밝아. 난 이제부터 이 회사를 응원하고 같이 투자를 할 거야. 이런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가치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 전에 미리 공부를 했어야 정상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며 처음부터 10년 이상 넣어둘 생각으로 꾸준히 사모을 생각으로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럴 계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소리로 정신승리만 하고 있다는 거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투자 격언을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너무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의 투자 방식은 한 종목 고르고 그냥 무조건 다 때려 넣어버립니다. 크게 먹겠다는 욕심 때문인 거죠. 하지만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한번 크게 돈을 잃겠다 싶어서 술을 마시면서 나름대로의 설득을 했고 이후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다시 물어봤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고 했더니 한날 한시에 여러 바구니를 사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1억을 한 종목에 투자했다면 이번에는 1000만원씩 10종목을 다 사버린 겁니다. 그것도 한날 한시에 말이죠. 그러면서 달걀을 한 바구니 안 넣었다고 너가 말한 대로 분산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계란만 다른 바구니에 담았을 뿐이지 같은 선반 위에 올려놓은 거죠. 그 선반이 무너지면 전부 다 깨져버리는데 말이에요. 이런 짓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은 거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리스크를 분산하라는 말이지 명품 하나 살 돈으로 싸구려 여러 개 사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태까지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른 형태로 투자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식 투자로 예를 든 이유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장 흔하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가지 다른 문제들도 많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욕심이 많고 마음은 급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운이 좋아서 크게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20대에 갑자기 큰 어려움 없이 크게 성공한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경험이 너무 적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아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하다 보니 다 됐으니까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쉬운데 세상 사람들이 다 한심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00% 망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성장해온 부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김승호 회장이 이야기하는 4가지 능력을 갖춰가면서 성장했기 때문이죠. 부자는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이죠. 이건 말해서 뭐 하겠어요. 당연한 거죠.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되는데 돈을 버는 능력이 없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자, 첫 번째 능력을 활용해서 돈을 벌었다고 했을 때 두 번째로 발휘해야 되는 능력은 돈을 모으는 능력입니다. 초반부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돈은 서로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을 이용해서 잘 뭉쳐놔서
돈을 모아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뭉친 돈을 잃어버리지 않게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유지하는 능력은 버는 능력과 모으는 능력과는 완전히 별개의 능력입니다. 자산이 허물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집을 짓는 데는 3년이 걸리더라도 집을 때려 부시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능력은 돈을 쓰는 능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 벌어서 잘 쓰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은근히 봤는데 그분들 중에서 돈을 잘 쓰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김승호 회장은 돈을 쓰는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 부자인 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너도 아껴야 하지 않겠어? 라는 말로 검소한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 지출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기일을 지켜서 늦지 말고 지출해라. 부모님 용돈이든지 직원 급여는 반드시 정확한 날짜에 나가야 한다. 반대로 쓸데없이 위세나 허영심 때문에 밥값 내고 다니면 안 된다. 돈 많으면 당연히 밥값을 내야 한다는 사람들과는 어울릴 필요가 없다. 남의 돈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내 돈을 욕보이면서까지 쓸 필요도 없고 그렇게 욕보임으로써 내 돈이 나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에 네 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임을 이해하고 각자 배우려고 습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김승호 회장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돈을 대하고 나쁜 방식으로 돈을 벌지 말고 바른 방식으로 돈을 벌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역사는 강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자들이 강자를 이긴 기록들이라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 300척 이상을 격퇴한 해전 이야기나 조조의 수십만 대군을 화공으로 제압한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봐도 약자가 강자를 이긴 사례인 거죠. 또한 1950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 약소국과 강대국의 전쟁 사례를 봤을 때는 약소국의 승전율이 50%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기업들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스타벅스,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등등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약자였던 회사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강자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약자였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자들은 이미 덩치가 커질 대로 커진 상태라서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생각을 바꾸자면 강자들의 이런 약점들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강자들이야말로 약자들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흑수저는 금수저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번 주저앉게 되면 일어나기가 어려운 반면에 우리같이 가벼운 약자들은 10번, 20번씩 움직여서 차별적 변화를 찾아낸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잃을 게 없잖아요.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거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우리가 강자가 되는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